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는 글로벌 의학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미국 시장 내에서 제2의 모더나가 될 만한 바이오 기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바이오랩의 박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제약바이오 이쪽 계통에서는 이력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 창투사 대표를 했었는데요. 네. 제 투자 이력의 반 이상이 바이오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좀 거대한 투자의 소스를 얻으신 건가요? 예.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네. 미국 기업들도 많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특집으로 준비한 순서니까요. 하나하나씩 대표님이 찾으신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미국 바이오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시장 투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20조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금년은 100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 투자가 급증하니까 그중에 또 하나의 큰 영역이 미국 바이오테크 투자 또한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널리 알려진 모더나, 파이자, 바이오엔텍, 그다음에 노바백스 등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그 관심도 높아지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바이오테크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작고하신 스티브 호킹 박사가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지나치게 빠른 기술의 진보가 인류 멸망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 얘기는 그만큼 기술의 진보가 빠르다는 얘기인데요. 바이오테크 섹터도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발전, 슈퍼컴의 등장, 그다음에 AI의 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 영역도 바이오 산업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기술적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애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혁신의 변화를 일으켜왔지만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 뭐 이런 기사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 내에서 최근에 뭐 기술적인 면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표님? 예, 네. 저희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화학의약품, 합성신약 등의 약품 위에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1982년도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982년도에 제넨텍이라는 회사가요, 유전자 재접합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인데요. 유전자 재접합을 통해서 인간 인슐린을 대장균에서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이오 의약품의 서막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제넨텍은 각종 호르몬 제제를 대장균에서 생산해냈고요. 그다음에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 이런 것들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허셉틴이라는 항체 의약품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 의약품이 여기서 또 멈춘 게 아니고요. 거기서 다시 진일보에서 최근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보신 키투르다, 옵디보, 여보이 등 이런 약들이 2014년부터 출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2012년부터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2017년, 18년부터 면역세포 치료제 등 새로운 영역이 아주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을 기점으로 급속한 신약 승인과 새로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은 매출 100대 신약 중에서 이제는 53%를 차지할 만큼 큰 영역이 됐습니다. 저기 다음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 변화를 아실 수 있는데요. 네. 2017년까지만 해도 바이오 의약품 상위를 차지하고 있던 약들은 그 에피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 그다음에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그다음에 레미케이드 리투크산 이런 약들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키투르다가 2014년에 승인을 득하더니 한 3, 4년이 지나고 나서 2018년에는
바이오 의약품 매출 2위로 올라섰습니다. 키트루더만 해도 2010 금년도에 대략 17조 원의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트루다, 여보이, 옵티보 이 그 세 가지로 대변되는 면역 관문 억제제 시장은 금년에만 해도 35조에 이를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대에 있던 바이오 의약품이 전부 다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가 조만간 매출 탑을 이룰 거라는 거는 좀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노바티스가 카티 면역세포 치료제 킴리아를 출시했습니다. 혈액암에서는요, 꿈의 항암제라고 불려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금년에 아산병원에서 킴리아를 도입한다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슈가 된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요. 한 번 주사 맞으면 70% 이상의 혈액암 환자들이 낫는다고 하고요. 그중에 50%는 완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거는 이렇게 꿈의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또한 비싼 약값으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얼마나 비싸요? 한 번 맞는데 보통 우리 돈으로 5억 정도가 들고요. 진짜요?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 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6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네. 너무나 비싸서 그때 이제 환자의 부모님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무 적용을 해달라는 그 청원을 할 정도로 또 유명한 약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카티 치료제가요, 우리 투자자들에겐 킴리아, 그다음에 길리어드의 길리어드의 예스카타만 이렇게 조금 알려져 있는데 실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하게는요, 데카투스,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브리안지, 아벡마 등이 이미 승인이 난 상태고요. 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 카티 치료제는 매년 4배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요, 유전자 치료제가 등장했는데요. 2012년도에 유니백에 지질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유전자 치료제 글리베라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 스팍세라피틱스의 장님이 눈을 뜬다는 럭스트나 그다음에 노바티스의 비싸기로 아주 유명한 척추성 근육 측정 치료제 졸겐스마 등이 줄줄이 승인이 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장은 또 다른 변화를 겪으면서 유전자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가 미국 바이오의 대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1년 5월 기준으로요, 전 세계에서 승인된 유전자 치료제가 16개입니다. RNA 치료제가 15개, 세포 치료제가 53개로 총 84개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1,300개 이상이 이 분야에서 파이프라인에 있고요. 그 중에 69%가 전임상 단계에 있고 25개가 임상 3상 단계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질환별로 나눠보면 50% 이상이 항암제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질환 치료제, 안과질환 치료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킴리아, 졸겐스마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공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나자 네.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급증하고 있는 현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유전자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가 미국 바이오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그러면 손에 꼽히는 대표적인 기업은 뭐가 있어요? 요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전자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선도 기업으로 보면 리제논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텍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리제논이라는 기업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10가지, 간질환 치료제인데요. 10가지 개발에 가장 앞서서 뛰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면역세포 치료제 계열에서는 버텍스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 이미 임상이 3, 4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그 결과치가 이제 곧 나타날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제약 바이오 시장 내에서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기술이에요, 대표님? 네. 금년도죠. 금년도에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방송에 출연하셔서요. 인류를 구할 두 가지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AI고요. 네. 하나가 진 에디팅.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게 인류를 구할 가장 큰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3주 전에도 또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유전자 가위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얘기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말한 내용이 코드 브레이커입니다.
우리가 유전자가 코드거든요. 네. 이 코드 브레이커란 뜻은 유전자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유전자 가위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인류가 프로그래머블한 단백질을 발견한 거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코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이제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면역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가 갖고 있던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를 제공할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약업에도 disruptive innovation by disruptive technology라는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런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캐시우드 여사도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과 앞으로 이제 또 순차적으로 함께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까지 가져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바이오 투자에 대한 전망을 우리는 좀 어떻게 알고 이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테슬라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테슬라가 이렇게 성공할 때 우리가 어제도 어떤 투자자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테슬라를 알았다면 나는 부자가 됐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오 영역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기술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미래 기술이 장악하는 기업이 결국 제2의 테슬라,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투자도 새로운 기술이 열어줄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의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바이오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큰 수익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투자가 어려워서 이제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3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네.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이 분야 설명을 드리는 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가서 유전자 가위 기업들이 유전자 가위가 어떤 의미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온바이오랩의 박철 대표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